이번 챕터에서는 GA 캠페인 트래킹의 한계를 설명드리고 매뉴얼 태깅 필요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태깅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URL 빌더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구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던 애퀴지션이라는 섹션 하위에 채널스라는 보고서에서 구글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온 걸 오거닉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어떤 검색 엔진의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페이드 서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소셜이라는 분류 기준으로 정보를 그룹핑을 하고요. 그 외에 URL을 직접 입력한 건 다이렉트,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온 것들은 리퍼럴이라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이 분류 체계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이런 분류 기준 자체도 없습니다. 그랬던 상태에서 GA 코드, GATC라는 코드를 웹사이트에 코드 한 줄을 추가하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이러한 분류책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급 이상 단계로 가면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자동 디텍션이라는 영역이 나오는데 이 분류 체계 중에서 오거닉 서치 엔진스에 해당하는 건 구글이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근데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은 자, 구글 검색 엔진에서 돌아오는 것들은 당연히 자동으로 검색해 줍니다. 네이버도 검색을 해줍니다. 다음도 검색을 해줍니다. 한국의 줌도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줌은 이 오거닉 서치 리스트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정보에 대한 분류 기준을 구글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 정보를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분류 기준을 보면 오거닉 서치 엔진은 그래도 좀 우리 기준에 부합되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HTML 링크 리퍼럴, 외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비슷한 분류 체계로 진행을 하고요. URL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구글이 제대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정보를 다루는 건 구글 애드워즈. 구글 애드워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광고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주가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광고라고 한다면 키워드 광고나 아니면 배너 광고 같은 것들 인터넷상에서 진행하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광고주 서비스가 구글 애드워즈예요. 근데 구글 애드워즈는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글이 제공하는 광고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주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만들어내면 이 광고 툴은 구글이 제공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GA라고 하는 도구도 분석 도구도 구글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자동적으로 GA가 이 광고에 대한 효과를 트래킹하기 위한 트래킹 코드가 자동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애드워즈를 통해서 집행한 모든 광고는 정확하게 트래킹이 돼요. 그런데 구글 애드워즈를 통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CPC라고 하는 것들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나 그래서 빙에서 키워드 광고라든가 다른 검색 엔진을 진행한 키워드 광고가 있을 수 있겠죠. 페이드 서치가 되겠죠. 페이드 서치냐, 이메일이냐, 배너 광고냐, 아니면 오프라인 애드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배포한 PDF 문서에 유저가 링크를 클릭하고 유입한 경로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디텍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자, 유저가 진행한 어떤 행동 데이터를 우리가 로그로 쌓고요. 쌓인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데이터를 쌓는데 접속하는 경로에 대한 그 정보는 자, 우리가 이전에 채널스 보고서를 통해서 봤던 이 정보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런 분류 기준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는 이거 자체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분석을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 6개월,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더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GA 캠페인 추적이라는 걸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GA 캠페인 태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의 정보 분류 체계가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그 서비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정보를 채널스 보고서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그룹핑 정보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의 수준이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우리가 생각하는 분류 기준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매뉴얼 태깅 그리고 GA 캠페인 태그 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방법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URL에 파라미터 형식의 캠페인 매개 변수를 붙여서 캠페인 외부 트래픽을 식별시킴으로써 GA가 캠페인 데이터를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따따따.마소캠퍼스.com 아티클 모바일 마케팅 스트래티지 4 이게 랜딩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다음에 이 캠페인 태그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UTM 소스라고 하는 것들은 서비스 원천 소스를 의미하고 UTM 미디엄은 그거에 대한 미디어를 갖다 의미하고요. UTM 캠페인은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캠페인들을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 태그라는 건 5개의 공간이 사용 가능합니다. 5개의 공간은 UTM 소스, UTM 미디엄, UTM 캠페인, UTM 텀, UTM 컨텐츠예요. 근데 5가지 공간 중에서 3개는 필수예요. 3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자,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자, 네이버 마케팅을 할 거냐, 페이스북 마케팅을 할 거냐. 근데 그게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해보면 자, 네이버는 주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이버 안에는 우리가 마케팅 진행 가능한 수많은 매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매체가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 포스트도 있을 수 있고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서비스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네이버 마케팅은 너무 브로드한 범위고요. 실제 우리는 블로그 마케팅을 할 거냐, 포스트 마케팅을 할 거냐, 카페 마케팅을 할 거냐, 지식인 마케팅을 할 거냐. 그런 단위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점으로 페이스북이 있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스북 안에서도 우리가 활용 가능한 매체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타임라인, 유저가 사용하는 타임라인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룹, 네이버 카페 같은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는데 페이지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거냐, 타임라인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거냐, 그룹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거냐, 광고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성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매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캠페인을 갖다가 모델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UTM 캠페인, 진행 중인 캠페인 식별에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반팔 티셔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6월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반팔 티셔츠가 지금 1000장이 있어요. 1000장이 있는데 지금 8월 초가 되니까 지금 장수가 300장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죠. 300장이 남으면 주로 이때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300장을 다 완판시키면 매출인데 8월 말까지 이게 완판을 못 시켜서 재고가 발생하면 창고 이동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보관비, 인건비가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매 완료가 되면 판매 완료가 되면 매출인데 판매를 못하면 내년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회사나 그 다양한 계절 쪽 관련된 회사들은 이럴 때 대부분 정기 박앤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여름 매출 증대 캠페인. 자, 이제 2016년 그 정기 박앤세일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해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주요 그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 믹스를 이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UTM 소스에 해당되는 매체의 소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일반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로 선택했다. 네이버에서 구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채널을 뭘 사용할 거냐? 대표적으로 블로그를 쓸 거냐? CPC 검색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배너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카페 마케팅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네이버 내에서의 채널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매체 정보를 입력하는 게 바로 UTM 미디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보는 캠페인명, 캠페인을 진행할 서비스 소스명, 서비스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채널명, 매체, 그렇게 지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 정보입니다. 이 정보 없이는 캠페인 태그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셔널 정보 영역이 있는데요. 옵셔널 정보 영역에서 UTM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자, 여기서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블로그에 만들려고 하는데, 자, 우리 소비자가 이 컨텐츠를 보고 반응하는데 모델이 남자 모델에 더 반응할 건지 아니면 여자 모델에 더 반응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분이 궁금하면 그럴 때 우리는 컨텐츠 소재를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남자 모델 거, 하나는 여자 모델 거. 그걸 만든 다음에 남자 모델에다 링크를 갖다 붙이고 여자 모델에 링크를 붙이면, 자, 어느 모델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실제 유입도 더 많이 되고 전환도 더 많이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한 정보 슬롯으로 UTM 컨텐츠를 활용합니다. 즉 동시 진행 중인 광고 버전 등을 구분, A/B 테스트에 활용하는 게 UTM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UTM 텀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자, 우리가 네이버에 CPC라는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유저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는,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든가 꽃배달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그런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런 키워드에 매핑되는 어떤 그 검색 광고 리스트가 상당히 나올 거고, 검색 광고를 클릭하면 우리 사이트 유입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유저가 그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는데 실제 진행 중인 유료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기반으로 유저가 유입되는지, 그걸 트래킹하는 게 UTM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샘플을 놓고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이 일종의 랜딩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분석, 안드로이드 앱 개발 부트캠프라는 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 페이지를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페이스북 광고에 이 캠페인을 붙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자, 여기 BTC3까지가 이게 이벤트 페이지예요. 요 녀석에 대한 URL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녀석에 대한 URL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UTM 캠페인, 마소 캠퍼스 BTC3이라는 캠페인을 만들고, 그 캠페인 일환으로 매체로는 소셜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서비스는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UTM 콘텐츠는 요 녀석에 대한 이미지 타입을 BTC3 이미지 1, 저희가 이제 이미지 여러 개를 가지고 이미지 효과를 갖다 보려고 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태그 구성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이 광고가 있죠. 광고가 있고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클릭하면 저희 이벤트 페이지로 유저를 유입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링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광고에서. 근데 이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소스가 바로 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소스를 갖다 제공을 하면 유저가 이 링크 더 알아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자, 구글은, 자, 마소 캠퍼스 BTC3라는 캠페인 진행 도중에 유입된 트래픽이고, 실제 매체는 소셜이고, 실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입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콘텐츠 타입은 저희가 3개 콘텐츠 중에 1번 콘텐츠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를 셋업돼 있으니까 트래픽이 유입된 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장바구니까지 갔는지, 구매 완료를 했는지까지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 녀석을 진행하는 것들은, 자, 여기 보면 이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URL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똑같은 URL을 만들었고요. 자, UTM 캠페인은 마소 캠퍼스 BTC3 조금 전 캠페인과 똑같아요. 틀린 건 UTM 소스는 메일침프라는 이메일 전문 서비스를 사용해서, 미디엄은 이메일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EDM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UTM 컨텐츠는 저희도 이메일 템플릿 중에 템플릿을 여러 개를 정해서 템플릿 1에다가 링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수신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 화면이 보일 거고요. 사람이 이미지 화면을 클릭해서 이미지 화면을 보고 이걸 링크를 클릭하면 우리의 이벤트 페이지로 트래픽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것들은 이 이미지에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에 대한 그 유입 경로를 제공해 줘야 되죠. 그걸 바로 요 녀석을 여기 보면 뭐 A 태그나 그런 걸 가지고 링크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가 이메일을 읽다가 이 링크를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로 유입이 되면 구글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마소 캠퍼스 BTC3 캠페인 중에
메일침프라는 서비스를 통한 EDM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명이 되고 트래픽이 몇 명이 되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장바구니까지 왔는지 구매 완료까지 했는지를 우리는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캠페인 태그 매뉴얼하게 캠페인 태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캠페인 태그 구성 요소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캠페인 태그를 만들면 URL에다가 URL 중에 물음표하고 UTM 뭐 캠페인 이꼴 어떤 거 UTM 미디엄 이꼴 어떤 거 뭐 그리고 UTM 그 다음에 그 소스 이꼴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매번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력한다면 생산성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생산성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구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URL 빌더라는 거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URL 빌더 서비스로 이동이 됩니다. URL 빌더가 하는 역할은 캠페인 트래킹을 위한 URL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물음표 뒤에 이걸 사람이 수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성은 단점은 대량의 캠페인을 관리하기는 너무 불편해요. 그렇지만 만들어지는 개념을 익히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URL 빌더, 지금 보시는 화면이 URL 빌더 화면인데요. 자, 이제 URL 빌더를 가지고 우리가 캠페인을 만들고 배포하는 방법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 빌더 서비스에 여러분이 접속을 하려면 조금 전처럼 URL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검색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제가 URL 빌더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URL 빌더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 URL 빌더 레이븐 툴스라는 그 서비스가 나오죠. 자, 요 녀석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 녀석을 실행하면 자, 바로 이게 URL 빌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URL 빌더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냐? 자, 지금 우리의 시나리오는 자, 이제 해피닌자라고 하는 자, 이쪽 서비스에 보면 자, 여기서 반팔 티셔츠 해피닌자라고 하는 반팔 티셔츠를 우리가 판매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죠. 자, 이 녀석을 1000장 찍어서 자, 8월 초까지 700장을 잘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300장이 남은 상태예요. 근데 이걸 완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게 디스카운트를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해서 디스카운트를 70%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페이지를 자, 이번만 진행하는 70% 세일 이벤트 자, 조만간 매진이 예감되니 구매해 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마케팅을 진행하는 건 자, 이벤트 페이지 URL을 제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집어넣고 엔터를 치고 이걸 구매해 주세요. 자, 구매해 주세요. 라고 입력하면 자, 요 녀석이 페이스북 마케팅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 마케팅인데 지금처럼 이 URL을 직접 입력하면 정확하게 구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저가 왔는지를 일부는 디텍트 할 수 있고 일부는 디텍트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캠페인 태그를 붙이는 것들은 자, 이 보면 이게 원본 배포 URL이고요. 이걸 URL 빌더 서비스 보면 URL이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용 URL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캠페인 네임은 2016년 여름 정기 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 여름 정기 세일이고 그걸 저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 컨텐츠, 페이스북 페이지의 컨텐츠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모델맨이라고 하면 남자 모델을 유저가 클릭했을 때 유입되는 걸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URL, 캠페인 소스, 캠페인 미디엄, 캠페인 네임, 그 다음에 캠페인 컨텐츠를 자, 우리가 원하는 항목을 하나하나씩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자동적으로 캠페인 URL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복사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름 정기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자, 이걸 게시하면 자, 우리 페이지 팬드르 뉴스피드에 이 컨텐츠가 오픈이 될 거고요. 이 컨텐츠가 오픈될 거고 그 컨텐츠를 유저가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보면 유입된 트래픽을 볼 수 있는 게 리얼타임의 트래픽 소스예요. 지금 보면 다이렉트로 트래픽이 유입된 상태죠. 그런데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유저가 우리 사이트로 유입이 됐고 유입된 경로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그랬는데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고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고 자, 여기에 남자 모델을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URL 빌더에서 다시 서비스를 똑같은데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유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죠. 네이버 블로그에 마찬가지로 남자 모델 컨텐츠를 통해서 유저가 유입됐다고 한다면 자, 이 URL을 어디다 배포하면 되죠?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에 이 URL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보다가 이 캠페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링크를 클릭하겠죠? 클릭하고 들어오는 링크 URL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구글 애널리틱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온 트래픽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됐다라는 걸 완벽하게 식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채널 트래킹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GA 트래킹 방식의 한계와 매뉴얼 태깅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태깅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URL 빌더라는 외부 서비스를 활용해서 캠페인 태깅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